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예. 참 모호한 자리일 수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의 시각과 증권가의 시각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게인 2020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개인 투자자의 야수의 심장이 요즘 다시 불타고 있습니다. 네. 2020년 팬데믹 쇼크 이후의 동학개미 운동 그 영광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최근 개인의 순매수가 부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사실 시장 아직 방향이 네. 완전 위쪽으로 틀지는 않았는데 일단 베어마켓 랠리라는 평가가 많죠. 원화는 빠지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시장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적지 않은 규모, 매수 신호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 속에서 개인도 매수에 좀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전문가들은 2020년 영광의 재현은 아마 이번엔 어려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개인들의 순매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긍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모습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오른다라면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래치는 모른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얘기가 2020년의 영광을 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있을 때 여태껏 뭐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만 2020년과 같은 시장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1999년 밀리니엄 시대 때 일부 코스닥이라는 것이 상장이 되면서 묻지마 상한가를 갔을 때만 하더라도 예. 이렇게 동학개미 운동처럼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온 경우는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일부 증권사가 바이코리아를 외치면서 예. 많은 분들이 간접 투자를 나섰지만 그 성과는 결국 뭐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2020년에는 주식을, 그러니까 2020년 이전만 하더라도 주식을 한다라는 것을 옆에 가서 나 주식해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웠어. 그러니까 부끄럽다라는 표현이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뭐 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너나 할 것 없이 주식 시장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손실을 좀 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밀릴 때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긍정적인 요소는 우리가 2020년 들어서부터 투자 마인드가 단기에서 장기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지금만 놓고 보면 투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만 나는 장기로 10년, 20년 모아갈 거고 그렇다면 지금이 저럴 기회가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한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물론 종목과 업종에 따라서 차별화가 이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굳이 발을 뺄 만한 요소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문제는 여기서 이제 업종과 종목으로 갈린다라는 거 보는 거고 예. 단기간 트레이딩 하려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것은 일부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쇼커브런이다라는 생각도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성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무조건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장기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펀드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만 보고 산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시점에 있어서 매수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예.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일단 개인들이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라면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이런 거는 저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찝어야 될 것은 고점 대비해서 내가 지금 몇 프로 물렸기 때문에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오겠다라는 심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을 제가 항상 기준점으로 제시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 계좌에 이 종목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 종목을 안 산다라고 하면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예. 하지만 내가 지금 뭐 다시 새로 사도 이 종목을 사겠다라고 하면 물타기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만약에 물타기 하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을 업종을 손실이 한쪽에 크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서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지금 종목과 업종은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예. 우리가 2020년에 반도체와 플랫폼이 움직였다라면 그 뒤로 움직이는 건 2차 전지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내년에 또 뭐가 움직일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긴 호흡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면 너무 한쪽만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유튜브 채팅창에 샘킴님께서 2020년에는 개미가 이겼죠. 그렇죠.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아직은 뚜렷한 시장의 방향 잡기가 쉽지 않기 네. 때문에
어떠한 한 방향으로의 고집은 좀 좋지 않다는 말씀이십니다. 물론 종목별 대응과 업종별 대응 전략을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기사 열고 추가적인 투자 판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3조 규모의 이집트 원전 건설 참여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그렇습니다. 예. 수주에 나오는데 땄습니다. 13년 만에 대규모 수주 소식인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바라카가 언제적이에요? 이때도 이렇게 큰 환호를 했었는데 이후에 첫 수주가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왔다라는 점 많은 기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자재 공급과 터빈 건물 시공 계약이고요. 100여 개 기자재 업체에 지금 일간 공급 소식입니다. 당연히 좋은 내용이긴 한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다른 곳에도 우리가 수출을 주력하고 있고 국가 중심으로 밀어주기가 이쪽 원전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아직은 투자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부터 저는 본 게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지금 이렇게 원전 수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보면 요거는 이제 전 정부부터 시작이 됐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한수원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이쪽 시장에 이제 가려고 했었던 거죠. 그건 전 정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정부가 원전을 안 했다라고 하지만 수출에 대한 부분들 뭐 먹거리가 있으면 당연히 뛰어 들어가야죠. 네, 국내 대응과 해외 대응이 달라요. 다르다 네, 해외는 세일즈니까. 어차피 이제 한수원 중심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기자재 공급과 터빈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핵심을 이 원전을 우리가 다 턴키로 수주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나라가 턴키로 수주한, 그러니까 이제 쪼개서 이제 수주가 들어온 건데 우리가 핵심의 원전 수출을 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원전 건물도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따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현대건설하고 두산에너빌리티 두 개가 한수원하고 같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다 현대건설은 발을 뺐고 두산에너빌리티만 끝까지 이제 같이 한수원과 해가지고 이번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원래 4월달에 계약을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이제 러시아 사태가 터지면서 국제 은행 간의 어떤 결제 문제 이런 걸 해결하느라고 시간을 좀 보내왔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과연 원전과 우리가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한수원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을 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아직 알려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아무래도 원전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국가 방위와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계약은 아직까지 배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한수원이 일단은 우리나라 이 업체들을 상대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판명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가 일단 그쪽에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과연 이쪽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과실을 나눠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체코 원전이라든지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 희망의 불미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맞죠.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따왔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쪽 특히 체코 원전 같은 경우 턴키로 다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거는 좀 아쉽게 접근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따올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앞선 생각일 수 있고 물론 아닌 건 아니에요. 물론 분명 우리가 플러스 점수를 갖고 들어가는 건 맞지만 이걸 통해서 체코 원전을 당연히 따올 것이다라고 보는 논리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을 두자. 일단 확정된 이 소식이 더군다나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얼마 전부터 예상이 되었었던 것들이 이제 사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대감을 올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제 한수원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이후에 각 기업들이 여기서 얼마만큼 수주를 따오고 이익을 남기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차분하게 이 소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바라카 때가 턴키였나요? 저희가 다 그렇죠. 이때만 해도 했었죠. 턴키로 이제 갔었었는데 물론 이제 턴키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원천 기술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갖고 왔는데 그동안 많은 원전이 그러니까 5년 동안 서방 국가들이 원전 건설을 안 했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그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 기술이 지금 보편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읽어야 되는 게 원래 원전의 원천 기술은 프랑스와 미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이 갖고 있었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유럽이 탈원전을 외쳤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5년 동안 이 원전 건설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태되고 그 예. 사이 중국과 러시아 설계도가 이제 범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거죠. 원전이 대략 제가 기억으로 한 35기 정도 5년 사이에 건설이 됐는데 그중에 30기가 중국과 러시아 설계도에 의해서 네. 건설이 됐습니다. 압도적이에요. 예, 사실 물론 기술력이. 그쪽 지역에 이제 원전이 이제 직접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판단은 이거는 긍정적인 소식이고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소식인데 예.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뉴스 플로우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괜찮다고 보셨던 건데 네. 본다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는 일단 걸까요? 두산 엘리비티를 기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주가가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것처럼 예. 두산 엘리비티가 수혜를 보는 건 맞고 주가가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예. 이게 꺾이면 다른 원전주들이 꺾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앞으로 한수원의 투자 설명회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소식은 재료로서는 쉽게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의 관점도 두산 에너빌리티. 아무래도 그렇죠. 예, 다른 어떤 알겠습니다. 중소형주들이 변동성이 큰데 이건 직접적으로 지금 따온 건 아니잖아요. 이들이 예. 수혜를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불타기의 관점보다는 이제 모아가는 전략으로 네. 차분히 보자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주 소식이 사실 나와야 돼요. 추가적으로 보도가 되는지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요. 기준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 찍고 가겠습니다. 다음 기사 열어보시죠. 자, 이제 코스닥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코스닥 대장주가 누가 될까? 매번 바뀌어요. 근데 네. 코스닥의 대장주가 그 시대의 흐름을 잡고 있는 섹터라고 거의 맞습니다. 보잖아요. 예, 그래서 1위를 계속 보는데요. 시총 순위 변동을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 BM 5월 25일, 네. 8월 달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가 치고 올라가는 상황. 바이오로 봐야 되나? 아직은 여기서 이제 2위로 와서 예. 여기서 왑치석 시작하자 왔다 하죠.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자리를 지금 알테오젠이 꿰차고 있고 예. 첨부와 에코프로, 스튜디오 드래곤, JYP 엔터, ST팜, SM 이렇게 올라온 것들인데 엔터주도 많이 보이고요. 뭐 제약바이오도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반도체지고 바이오 엔터 뜨고 외국인 기관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찜하고 있고 근데 사실 오랫동안 매수를 하는데 주가는 참 안 가요. 리노공업과 동진 세미캠 등의 반도체 사이클 하락에 이제 부진한 상황입니다.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여기 봐야 되나요? 이제? 근데 이걸 꼭 봐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이제 이것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걸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보다는 예. 앞서 처음에 언급했던 그 카테고리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상황 변한다라는 거죠. 예. 시대는 항상 변하고 그럼요. 시대 흐름을 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기사를 이렇게 변하는구나라는 것을 읽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 바이오 같은 경우 2015년, 16년도에는 대장주였어요. 그때는 바이오가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뭐로 바뀌었죠? 반도체가 다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100만 원을 뚫어주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 100만 원을 뚫으냐 마느냐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100만 원을 뚫으면서 삼성전자 이제 독주 시대가 열리면서 다시 반도체 소부장들이 그 자리를 꿰찼었죠. 근데 그렇지만 그다음에 또 뭐로 바뀌었죠?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이 그런 자리를 이제 꿰찼고 한편으로는 이제 K-팝이 이제 뜨면서 엔터주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시대의 흐름들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물론 시대의 흐름을 발빠르게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대가 변한다라는 이 팩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정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거기서 이 팩트는 읽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같이 엔터주 투자 안 하는 사람도 지금은 엔터주가 움직이는구나 팩트 체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상황들을 읽어내고 내가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다음 문제지. 난 이걸 투자 안 하니까 그냥 뭐 언젠가 기다리면 내게 올라오겠지라고 한다라는 것은 시대와 동떨어진 나 홀로만의 매매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예. 일단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이 시장을 따라가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장을 지금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내 종목이 언젠가는 시장을 뚫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스피에서도 여러분들 언론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시면 10년 전 시총 상위주와 지금 시총 상위주가 다르다는 것이 언론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항상 시대는 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이 잘 어떤 관점으로 투자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사가 단순하게 뭐가 뜨고 어떤 가십거리 기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기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생각할 만한 거리들을 질문을 던져주셨고 한 가지 포인트만 잡아주세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판 바뀐 흐름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투자에 활용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말고도 소위 말해서 지금 시장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종목들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태조 이방원이 한 달이 넘었으니까 지금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뭐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없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시장의 중심이 뭐다? 태조 이방원이다. 아니면 엔터다.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 뭐라고 보세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저는 이제 교체 시기가 왔다고 봐요. 태조 이방원도 이제 교체 시기가 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에 또 뭐가 떠오를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과연 이 종목을 따라갈 것인가 안 따라갈 것인가 해서 따라간다는 문제가 안 되죠. 안 따라가. 나는 그냥 반도체 고집할 거야라고 한다면 아니 플랫폼 난 고집할 거야. 지금 갖고 있을 거야. 언젠가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그런 상태에서 언젠가 기다리면 올라오겠지라는 것을 놓고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 요소는 없을까? 나쁜 요소는 없을까? 좋은 요소는 없을까? 이걸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태조 이방원이 올라가도 플랫폼 갖고 계신 분들은 남의 나라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안 살피셔서는 안 되겠지만 내 종목이 과연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핫 키워드가 만들어진 게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에서 태조 이방원이라는 키워드인데 역사 인물은 태종 이방원이 그렇죠. 맞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나오는 게 이제 충령은 누군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원의 이제 그 왕세자, 그러니까 세종 임금이죠. 이제 세종 임금이 과연 누구냐라는 지금 이제 집권가에서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예, 한국의 이 센스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네요.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런 거죠. 이미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시세가 냈다라고 보면 다음 차전 누구냐를 찾는다라는 거죠. 세종대왕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주식시장을 좀 이끌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찾는다라는 것은 지금 태조 이방원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 바통을 어디가 이어받을 것인가 지금은 면밀히 추적 관찰을 해야 하는 그 교체 시기라고 보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 힌트가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농기계 빅2의 실적이요. 정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실적 현황인데 이거는 상반기만 잡았습니다. 이제 하반기도 실적 기대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일단 대동 보시면 영업이익 35% 증가, TYM 134% 증가입니다. 자, 다음 보시죠. 작년에 1조 클럽 입성한 대동 이제 지금 자리를 수성할 것인가. TYM 올해 1조 클럽 진입 유력한 상황입니다. 하반기까지 다 이제 예측치까지 봐서요. 북미 등의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농기계 판매 호조라는 부분. 이제 이게 참 씁쓸한 호황이긴 한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대란과 사실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계속 따라붙는 게 비료도 못 만들고 막 이러면서 농기계가 훨씬 더 고품질의 기계가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의 연결고리로 됐었고 주가가 먼저 갔었고 이제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농기계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생각지 않았었던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뭐 저도 서울 태생이고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옛날 농기계 하면 경운기 정도만 생각을 했던 건데 최근에 이제 저도 뭐 올 봄에 뭐 갑자기 이제 가족 여행을 가면서 그때 이제 농번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쪽 그 강원도 쪽을 갔는데 정말 많은 농기계들이 곳곳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기계도 많이 봤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봤는데 이제 앞으로 농사 짓는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농기계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글로벌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결국 국내 시장에서는 한정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농기계가 이렇게 활성화된 계기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 농협이 농기계 임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농기계를 각각 소유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그 규모 경제가 안 되니까 안 되지만 농협이 농기계 그 마을 단위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A, 오늘은 B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절마다 농기계 쓰이는 게 다르니까
평상시에는 농협 창고에 보관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농기계가 본격적으로 고급화됐다라고 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을 예.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이쪽은 우리가 뭐 별로 다들 지금 자동차처럼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한번 팔리기 시작하면 꼼꼼하게 팔린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이 앞으로 농기계가 이렇게 영업이익을 내고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면 남들이 안 보는 분야예요. 정말 저도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분야고 이 TYM 같은 경우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게 이제 걸리다 보면 그 해외에서 이제 그 쫙 옥수수 하는 걸 이렇게 딱 봤는데 예. 여기서 이상표를 봤어요. 해외에서요? 해외 그 유튜브 지금 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크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재미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한때 농슬라라고 하면서 네. 이게 농기계 테슬라, 네. TYM 주가 상승률 네. 대단했습니다. 이제 대표 주자가 사실 미국의 존 디어라는 그렇죠. 디어 앤 네. 컴퍼니잖아요. 거기에서 자율주행 농기계 네. 예, 그거 돌아가는 거 봤는데 네. 그것도 참 놀랍더라고요. 보통 미국 뭐 수확하는 거 보면 한 사람이 농기계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캐내서 수확하는 것까지 그 한 기계가 다 하더라고요. 예. 워낙 이제 면적이 넓어서 면적이 넓은 거니까. 네, 미국의 수요가 있고. 예, 미국은 옥수수밭에 들어가면 실종 사고도 가끔 일어난다면서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인데 어쨌든 해외 시장을 개척해놨다라는 예. 거. 우리가 이제 해외를 개척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뚫어놓으면 예. 우리가 이제 방산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한번 뚫어놓으면 연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그 봤던 만화 있잖아요. 두 집 있는데 어떤 그 카페트 파는 사람이 와가지고 A 집 앞에다 깔아놓는 거예요. 팔지 않았는데. 그래서 B 집을 두드려가지고 A 집 샀지 않느냐? 당신도 사라. 그래서 깔아놓고 또 다시 A 집 두드려가지고 B 집이 샀다. 이런 것처럼 이게 한 번 그런 해외 뚫어놓으면 거. 자 네. 옆 나라 사갔어. 니네도 사. 이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수출이 되고 있는 것도 지금 확인이 되는 단계고 실적에 찍히고 있습니다. 투자는 만약 하신다면 저는 하시겠어요? 이제 그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장기적으로 소액 같은 경우는 묻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실적 나올 때 아무래도 예. 봄 같은 때 농기계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가 탄력성이 좀 되겠죠. 가을엔 조금 줄어들 수 있고 예. 그런 어떤 그 타이밍을 노리는 매매 방식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수성을 해야 하는 일조 클럽 먼저 입성한 네. 대동이냐 아니면 이 진입이 유력한 TYM이냐 만약에 보신다면 둘 중에 어떤 게?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이름 국내에선 대동이 유명하고 TYM 같은 경우 이제 해외 네. 이제 막 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랑 차트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뭐 네, 둘다 크게 괜찮다는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